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희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에서 A를 받는 친구들도 대부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등급, 4등급이 나오곤 한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먼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2028년도 대입이 개편되면서 사실 고등학교 영어도 원래는 상대평가였지만 이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영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학교 영어는 일단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만 받아준다면 사실 A 받는 게 쉬워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변별력 또한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교는 고등학교 영어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서 성적 받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해서 기재하고 있는데요. 상대평가가 있다 보니 같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 변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까지 1등급 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게 비교적 쉬워졌지만요. 그만큼 2등급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내신 차이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중학교 영어에서는요, 보통 교과서 2과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과 정도면 본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하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과는 기본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의고사, 보통은 지난 연도에 3월 모의고사 혹은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추가적인 프린트 자료 혹은 외부 지문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차이도 있겠죠. 중학교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기출을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다면 충분히 내용을 다 암기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지문을 응용하기도 하고요. 지문 자체의 내용을 혹은 단어나 아니면 문장 같은 것들을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평가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휘와 어법, 독해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영어는 단순하게 암기로 통하는 영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정말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영어에 대한 피지컬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등 영어에서는요, 요런 간단한 문법 개념을 배우고 있죠. 뭐 시제, 조동사, 아니면 팔품사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우고 있고요. 이런 게 실제로 쉽게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도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뭐 interesting, 흥미로운, travel, 여행 이렇게 쉬운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독해도 비슷하게 교과서 앞에 있는 대화문이나 혹은 설명문 이런 간단한 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어떨까요? 고등학교 영어로 가면 바로 갈수록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급 문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나 가정법, 도치,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적용이 되어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대명사나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어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문법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될 거고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휘는요,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조금 더 추상적인 어휘, 예를 들면 가설적인, 뭐, 불가피한, inevitable, 아니면은 세련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다이어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fix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fix는 고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요거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아이들이 단어의 하나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휘들이 적용이 되어서 논설문, 과학이나 사회나 철학 같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지문이 분야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추상적인 지문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단어입니다. 단어 더 이상 이제 그냥 1대1 단순 암기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어를 암기할 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나오는 문장이 같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 예문을 보면서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유의어나 반의어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서 단어의 확장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에 있고요. 고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어휘를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넓은 의미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구문을 학습해야겠죠. 구문 학습은요.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구문 해석은 구조를 분석하면서 문장을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여기 나오는 the fact 요 부분이 주어였고요. 여기 나오는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that부터 school까지가 전체가 주어로 사용이 된 거고요. 뒤에 보니까 because of heavy traffic 여기 부분은 전치사구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습니다. frustrated 동사 뒤에 나오는 his teacher 목적어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고등 영어에서는 어휘와 구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변별력을 만드는 문제죠. 서술형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술형은요. 이제 더 변별력이 커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서술형에서 변별 포인트를 줄 확률이 높겠죠. 서술형은 보통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 혹은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에 맞게 문장을 만드는 문제 아니면 오답을 수정하는 문제 예를 들면은 문장 안에 있는 틀린 어법을 고치는 문제 혹은 문장을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직설법인 문장을 뭐 가정법이나 혹은 뭐 간접 의문문 이런 것들로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든지 문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중대부고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이렇게 보기에 단어들을 주고 단어를 배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알고 있지 않다면 여기를 채우는 게 정말 힘들겠죠. 자, 마찬가지로 단대부고의 2학기 중간고사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보기에 딱 두 단어밖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기 조건은 이렇게 투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를 사용해라. 빈칸에 들어갈 말을 12단어로 완성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법상 혹은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골라서 고치거나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술형에서 변별력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요. 서술형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이렇게 거기다가 수식어까지 이렇게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우리가 서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서술형 대비하는 방법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